이재명 존재감 과시 우르르 몰려온 의원들. 자, 먼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양자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양자 대결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15%포인트 앞서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5%포인트 차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양자 대결을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윤석열 총장보다 3%포인트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부울경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 총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여당 지지도 40.1%를 앞섰습니다. 자, 어제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26%, 윤석열 검찰총장이 14.6%, 이낙연 대표가 14.5%,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를 봐도 이 지사가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모든 조사들이 대부분 다 오차 범위를 상당히 넘어서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 때문일까요?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이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로 북적북적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기본주택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서울시장 두 후보자 역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서울시장 후보들까지 참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이 서울시장 두 후보와 이재명 지사 사전에 환담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주거 안정 화이팅! 화이팅! 박영선 장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트너가 될 텐데 서울시장 이거지사 두 분 다 나가시면 안 됩니까? 원래 그러겠잖아. 저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치. 처음에는 둘 다 좋아하다가 둘 다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여의도 접촉면 좀 넓혀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식사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고 식사하는 기회에 또 만나봐야 될 분들을 또 만나서 말씀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만큼 그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시작 전에 우리가 이 참석자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석자 소개 시간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아, 국회의원들 다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무려 50여 명 가량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사전에 이 서울시장 두 후보자와 함께 환담 자리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우상호 의원이 둘 중 한 명이 파트너가 될 텐데라고 하자 이재명 지사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 이후에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20대, 30대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수원시 공관에서 여당 의원, 젊은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갖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약점, 이걸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이 점이 가장 많이 꼽히는데 그 점을 좀 극복하고자 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는 29일에는 광주행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광주시가 주최를 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단지 착공식. 이 참석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행사 이후에 지역 인사들도 만나고 뭐 지역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행보 때문일까요, 이동석 기자?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위상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정작 이재명 지사는 입장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칫 개파 정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요, 여의도 정치 행보에 대해 경기 도정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일상적 활동의 일부라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광폭 행보에 나선 이 지사는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의원과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요, 민주당 의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화방을 폭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방에서 대화방을 나왔다는 없앴다는 거죠.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계 인식으로 폐쇄적인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벗어나려고 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등 지지율이 현재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 내 이재명계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또 한편에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세요? 뭐 비교적 영리하게 잘 하고 있죠.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 선택적인 무건, 선택적인 침묵 하잖아요. 불리한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고 또 재난 기본소득, 재난 지원금 이런 건 또 세게 하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다 이렇게 처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차별화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재명 지사의 대권 경쟁자가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정세균 총리 있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는 4월 재선거 여부에 달려 있어요. 재선거가 만약에 여당이 실패하면 이낙연 대표는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에 또 달려 있어요. 네, 노란 점퍼 입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백신 문제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라는 자리에서 하나 뒷칸에 앉아 있으면서 선명성 있는 아젠다를 잘 잡아요. 어제도 국회에서 토론회한 게 기본주택.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20대,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내 평생에 집을 못 산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기본주택 얘기하면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뭐 30년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아젠다로 자꾸 내놓으니까 국민들한테는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구나. 또 기본소득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포퓰리즘이라는 시비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선명성 있는 아젠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놓을 수 있는 선명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지금 좀 유리한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는 이 상승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주자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인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추미애 장관 이제 드디어 내려놓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이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이임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1월 2일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지금 퇴임을 하는 건데 네. 오후 4시에 퇴임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부구치소 상당히 많이 집단 감염으로 논란이 됐었었는데 여기를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찾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구치소에서 얘기하기를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좀 덜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의 짐을 조금 던 추 장관 잠시 뒤인 4시에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글을 이렇게 공유를 했던데 네. 이게 어떻게 좀 특별한 글이에요? 네, 어떤 글인지 글 내용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정청래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흘린 피와 추미애 장관의 고초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들에게 또렷하게 알렸다라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SNS를 올린 지 30여 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이 글을 공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인데요. 이 김근식 교수는 다른 이유로 이 글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 교수는 이 글을 공유하면서 첫 문장에 참 가지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김 교수는 추 장관이 한 일이라고는 윤석열 찍어내기밖에 없었다. 그리고 친문에 포박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친문에 환심을 사려는 것이냐라면서 응수를 하고 나섰고요. 또 이 추 장관에 대해서 이 장관의 표상이라고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의 표상이 아니라 장관의 수치다라고 이 반대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다.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치다. 윤 대표님, 예. 이제 오늘 이임식을 합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걸어온 1년여간의 이 법무부 장관 생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검찰하고의 갈등, 윤추 갈등이라고 그러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갈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참여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저렇게 대권에 이재명 지사에서 두 번째로 오는 건 순전히 추미애 장관의 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징계위에 넘겨서 무리한 징계위 구성 그리고 건도 징계위 안건도 너무 좀 약한 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사과까지 좀 불러일으켰고 본인이 또 국회나 또 검찰총장에 대한 좀 과하게 격한 언행 이런 거에 국민들의 좀 반발도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지금 뭐 정부 업무평가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C등급을 맞았잖아요. 최하 등급 네, 받았더라고요. 최하 등급을 맞았는데 법무부가 저스티스 아닌 저스티스 네. 정의를 담당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진짜 절차를 앞세우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법무부 본연의 일을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뭐 이것도 또 관련된 게 또 나타났고 지금 법무부 차관 현직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또 폭행도 있잖아요. 폭행 의혹이 그 의혹이죠.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위상을 저렇게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내일쯤이면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겠지만은 법무부면은 진짜 절차적인 정당성 이거를 좀 많이 좀 앞세우는 이런 장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정권에만 고개 숙이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고 가죠.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부산대에서 이 입학 취소 관련해서 이제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확정 판결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부 수장의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산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조국 전 장관의 입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